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제목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 굉장한 역대급의 처참한 증시의 하락을 좀 보고 있는데요.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목도했듯이 역대급의 또 월간 기준의 이제 하락폭을 보였는데 보통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는 하죠. 그 다음 달.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이기도 하고, 증시에서,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걸 따지는 것도, 통계적인 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리바운딩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그 다음 달 2월에 이제 전개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지금 흘러내리는 거는, 사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제가 아까도 이제 어떤 선배랑 이제 통화하면서 어려운 시장이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되뇌이면서 하는 거를 듣고는 야, 진짜 오랜만에 제 입에서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되게 오랜만이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시장 속에서 결국 이제 살아남아야지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주식은 이렇게 처참히 꺾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 그랬듯이 무지막지하게 또 올라오는 어떤 그게 또 증시이기 때문에 사실 2018년도 2019년도 무역 분쟁 때 처참했던 기억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런 어떤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이제 마감 복귀하면서 많이 좀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어떤 분위기예요,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면서 계속 질질 끌면서 하락 파동 나오고 옆으로 기다가 또 하락 파동 나오고 옆으로 기다가 또 관세 폭탄 막 발표하면서 또 폭락하고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봉합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이슈 나올 때마다 이슈가 악재겠죠. 푹 꺾이고 이슈가 안 나올 때는 조금 좋아지는 듯 하면 옆으로 기다가 푹 꺾이고 또 악재 나오면 이런 현상이 이제 1년 반 지속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봉합이 된다는 어떤 내용도 지금 없고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증시 참여자들이 뭔가 좀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예상되는 어떤 일정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돈들이 좀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 놓고 그때는 뭐가 또 있고 해서 딱딱딱딱 계획을 잡고 들어오게 되겠죠. 메이저 자금이든 기관 자금이든. 근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돼 있으면 돈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 기관이 폭탄 매물을 쏟아냈다 이게 아니라 아니 나오는 물량은 이제 하루에 나오는 매도의 어떤 물량들은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돼 있을 텐데 받아주는 게 없는 거죠. 받아주는 게. 받아주는 용기 있게 그 수급이 이제 없다 보니까 어쨌든 오히려 이제 받아주는 쪽은 수동적이고 파는 쪽은 투매 내지는 반대 매매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더 급전직하는 흐름이 좀 전개된 거죠. 어쨌든 역대급의 처참한 증시 하락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또 향후에 어떤 좋아질 증시에 대한 그때까지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또 이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또 이제 시장 대비 또 좋은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냉철하게 지금 시장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불확실성이 증시에 미치는 파급력은 2018년형 겪었다 해서 오늘 증시 한번 보면서 과거의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2704포인트 그리고 거래대금 11조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700종목, 800종목 가까이 됐죠. 코스닥 증시 2.8% 빠졌고요. 야, 엄청 빠졌습니다. 이거 어쨌든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크게 빠졌고 올해 들어서 최악의 증시가 코스닥이죠. 전 세계에서 852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6.6조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하락 종목 수가 1300종목입니다.
야, 1300종목, 100종목이 상승이고 1300종목이 하락.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 오히려 이제 되려 막판에 어떤 기관, 뭐 개인들의 어떤 투매성 어떤 물량들을 뭐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내면서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각각 700억, 900억대, 기관이 900억, 100억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와 어떤 공포가 굉장히 컸던 그런 흐름이었고, 되려 이제 뭐 파니까 산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막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산 게 아니라 개인 던지니까 그걸 받아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수급 구도였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700계약 순매수했다. 아시아권 증시 보면 오늘 니케이 증시가 2.2% 약세 마감. 장중에는 좀 세게 2.7%까지 빠졌었죠. 홍콩이 2% 빠졌고 대만이 1.7% 빠졌습니다. 상해 증시는 뭐 1% 정도. 코스피는 좀 양호했어요. 코스피는 사실 하이닉스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흐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총 지금 보시면 뭐 삼성바이오도 1% 상승했고 해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뭐 시총 상위주는 그래도 플러스가 좀 많이 보이네요. 근데 시총 상위주 아랫단의 기업들은 처참합니다, 진짜. LX세미콘 4% 빠졌고, 뭐 엄청나죠. 메지온 9%, 엔캠 7.8%, 컴투스 12%. 그러니까 아랫단의 기업들은, 조금 중소형주 단의 어떤 기업들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흐름이 전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 차트 보죠. 지수 차트,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시면 오늘 이제 이 481선 깨버렸죠. 깨버리고 이탈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형태로 마감을 했어요. 3일 이제 보시면 갭으로 떨어졌고 또 갭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좀 안 좋은 하락 진행형의 어떤 패턴, 하락의 어떤 쇠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급진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패턴인데, 참 좋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어쨌든 중장기 평선 자체를 이 순식간에 올해 들어서 연속해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깨버리는 형태가 되면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단기 반등권에 강력하게 봉착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이 단기 반등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추세적으로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기울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돼 있는 상태죠. 금리도 그렇고 인플레도 그렇고, 인플레 잡힌다는 어떤 시그널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렇고, 그 쉽게 봉합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국가의 어떤 위상, 뭐 그런 어떤 다툼, 외교적인 어떤 힘 겨루기,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지지율 문제도 있을 거고, 하여튼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운 어떤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떤 패턴 흐름들도 하락이 좀 멈추는 패턴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2018년도에 이제 비슷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반도체 바이오 대상승 장세가 그때 2017년도 펼쳐지고 나서 남북 경협주들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이렇게 그래도 안 빠지면서 받쳐줬어요. 남북 경협주들이 증시에서 뭐 거의 한 1000종목 가까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 중소형주들이 좋아서 여기 받쳐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버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직격탄을 날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다가 또 끼고,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하다가 또 물리고, 올라가다가 또 내리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 직격탄을 날리는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졌고, 그게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중국도 으르렁거리지, 미국도 서로 싸우면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또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미중이 싸우는데 왜 한국이 더 터지지?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러시아와 이제 뭐 서방 세계가 지금 뭐 다툰다고 그러고 있는데 왜 한국이 제일 많이 빠지지?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야, 그런 것들 보면 희한합니다. 예, 뭐 대외 변수에 가장 취약한 뭐 국가다, 경제 구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증시를 보면 진짜 그 말이 예, 뭐 그대로 이제 인 것 같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왜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빠졌었느냐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었기 때문이죠. 예. 이번에도 이제 여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인플레를 건드는 어떤 외관이잖아요. 요소고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나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화두이자 우려인 인플레를 건드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 금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냥 같이 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실마리,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강력한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전개돼야 어쨌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려는 형태가 이렇게 이제 여러 번의 어떤 바닥 다지기의 어떤 형태를 가지면서 다시 또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가 여러 번 바닥을 다지고 이때 또 일본 수출 규제 이때 참 어려웠어요. 이때가 가장 개인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지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때 이게 낙폭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컸는데 이 종목들 낙폭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막 30%, 막 40%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데다가 거기서 더 빠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코로나 맞으면서 진짜 미중 무역 분쟁 온몸으로 받아내고 코로나까지 피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 날렸죠. 돈 거의 다 날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게 참 안타까운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구간을 겪은 투자자, 온몸으로 받아낸 투자자는 자본금이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컸었겠지만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이런 어떤 시세를 이제 또 확실하게 이해를 했었어야 쥐게 되겠죠. 안 그랬던 사람들은 이런 데서 하차를 대부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때 한번 교훈 삼아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케이스라 보고요. 지금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증시 바닥이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된다고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바닥 다지기 형태로 나아가는 그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가 꿋꿋하게 이제 0.38% 강세 마감을 했고 카카오뱅크가 4% 뛰었고 처참하네요.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3%씩 빠지는 흐름들 보여줬고 오늘 그래도 이제 그나마 시총 상위 이제 바이오주들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호재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빠지니까 좀 방어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 이제 셀트론이잖아요. 성장주의자 이제 방어적입니다. 어쨌든 인플레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이잖아요.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인플레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어적인 어떤 측면의 종목이기도 하다는 측면 그런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S-오일 일단 상승한 것도 몇 개 있고 참 어렵네요. 오늘 시장은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시총 상위는 좀 플러스로 나왔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되게 오랜만에 이제 순매수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은 굉장히 처참한 어떤 낙폭을 좀 보이는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요.
최근에 SK하이닉스를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수급 구도가 금액으로 따지면 오늘도 500억, 외국인이 1,300억 해서 상당한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네요. 차트의 흐름도 지금 지수랑은 완전 딴판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LNF, 뭐 셀트리온, 네이버, 셀트리온 뭐 수급 구도는 크지가 않아 가지고요. 여기서 뭐 수백억씩 막 들어온 수급이 아니니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들어왔고, LNF 이런 쪽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낙폭과에 대한 어떤 수급들도 좀 들어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적극적인 어떤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이슈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황에 대한 어떤 정리 리포트 이런 것들이 좀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참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뭐 속보라든지 스팟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좀 많이 적었고, 미래에셋은 이제 항상 내니까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에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하락해서 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이 부분이 뭐 계속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유가 그리고 이제 곡물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플레이션 부담까지 가중을 시키고 있는 점이 이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참 이게 참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우려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에 부담을 주고 이제 성장주 중심의 어떤 하락을 좀 유도했고, 또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이제 가장 낙폭을 크게 내고 있는 올해 들어서 코스닥 증시가 이제 오늘도 큰 폭으로 좀 빠졌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급은 뭐 엄청 대폭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었는데 심리가 너무나 위축돼 있고 거래대금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축소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리오픈 관련된 종목들, 뭐 여행, 항공,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오픈 기대감을 불어일으키는 뭐 업종, 여행, 항공, 면세 뭐 이런 쪽은 좋았죠. 그래서 음식료 쪽도 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고, 어쨌든 뭐 중국에서도 이런 흐름이 뭐 국내에서도 유효한 어떤 섹터 전략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걸까? 뭐 이걸 한번 체크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외교적 해결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뭐 예상을 좀 하고 있네요. 여기 리포트는 일단 주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및 유럽을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유일한 유럽 안보 메커니즘 OSC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 안보 회의인 이 미넨 안보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결국 러시아가 대화의 채널을 닫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다. 러시아가 이제 굉장한 산유국이죠. 가스 비롯한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악화되는 거는 결국은 원유가 상승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인플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 유가는 소비자 가격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거는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소비를 줄이게 만들어서, 옛날에 이제 100원을 가지고서 어떤 물건을 뭐 2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뭐 하나만 살 수 있으면 그만큼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경제에 있어가지고도 다소 이제 성장을 좀 누그러뜨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수요를 보이게 된다면 뭐 상관없는 거죠. 물가 오르는데 더 높은 뭐 소비와 성장과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대로 이제 밀고 가는 건데, 어쨌든 소비가 이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의 또 다른 이제 보고서는 아니고 이제 코멘트인데, 미래에셋 서상영님의 이제 코멘트인데, 이분은 그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이제 밀 수출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한 국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밀 수출 5위 국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 식량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이라든지 아시아 거는 쌀이겠죠, 당연히. 예, 이게 중국뿐 아니라 뭐 유럽, 개도국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필수 수입품이고, 중동 같은 경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는 밀 이제 수입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레바논은 전체 밀 수입 중에서 50%가 우크라이나산이고, 예멘, 이집트 등도 이제 10에서 20%대 수입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게 2011년도 아랍의 봄 요때 이제 식품 가격 급등이 결국 이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면서 리비아, 이집트, 바레인 등 곳곳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일단은 뭐 에너지 가격도 중요하지만 곡물 가격은 뭐 결국은 뭐 직격탄이죠. 예, 뭐 삶의 문제잖아요. 예, 뭐 석유와 이제 사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매개체일 수 있는데, 식량은 이게 식량 무기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단순한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고, 미국과 러시아 등도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어 쉽게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 금리 부분이 그냥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냥. 예. 그래서 FMC 뭐 금리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내려가 있고, 이 부분이 거의 지금 투자 심리에 있어가지고 한 7, 80% 비중을 차지하는 흐름이 좀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 단에서는 사실 뭐 리오픈 관련해서 섹터군들이 좀 앞으로 유망하죠. 추세적인 어떤 상승 추세, 이제 그게 이제 엄청 강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대안 성격의,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이 갈 곳이 마땅히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뭐 오늘도 뭐 단발성으로 뭐 가스주라든지 뭐 비료주라든지 뭐 이런 단발성의 어떤 테마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이제 몰렸잖아요. 근데 약간 추세적으로 이제 붙을 수 있는 수급 중에서 보면 이제 리오픈이 이제 가장 손꼽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해외에 이제 여객 수요도 이제 열리겠죠. 여객 수요 본격 회복은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개선될 거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인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인 수급이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움직이겠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뭐 이제 뭐 굉장히 막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시키는 그런 시장 분위기 속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항공 쪽 요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딱 있네요. 국내 대표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항공, 두 개가 이제 뭐 가장 유력한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업계에서도 올 하반기 이후에야 이제 해외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을 뿐더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변수다 해서 일단은 뭐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뭘 가장 하고 싶나? 코로나19가 이제 좀
둔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가장 뭘 하고 싶나 하면 1등이 뭐겠어요? 해외여행이죠. 무조건 해외여행이죠. 그래서 응답자 80%가 올 하반기 이후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한 설문조사에서 밝혔나 보네요.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요가 회복되려면 해외 입국 조치가 풀리는 것에 더해서 국내 자가격리 조치도 같이 완화돼야 한다. 회복다운 회복은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해서 어쨌든 개선될 걸로 전망이 되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마감 그리고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시장 이슈죠. 지금 전부 시장의 화두고 또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이 빠지는 거지. 뭐 종목이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뭐 7% 빠졌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장에 의해서 빠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장 목도했던 충격적이었던 하락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알테오젠이었던 것 같아요. 알테오젠 유망하다 생각해서 이제 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반토막이 났었던 일본 수출 규제 사태, 미중 무역부연쟁에 같이 또 결부되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하고 상관없고 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한 그 뭐 품목하고도 상관없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한 달 좀 넘는 기간이었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손절했는데 참 그대로 이제 15배 올랐죠. 치고 올리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유는 없어요. 지수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이해 잘 하시면 지금 시장을 견디는데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죠. 알테오젠의 문제도 아닌데 반토막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난다. 참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네요. 이번에는 이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스스로 많이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계속적으로 이제 처참한 증시였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달도 차면 이제 기울고 결국 이제 겨울 뒤에 봄은 오는데 지금 그 불확실한 겨울의 어떤 그 눈발의 어떤 매서움이 여전히 매섭게 증시를 엉드르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